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7강 이 등기 신청 두 번째 시간이고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얘기는 뭐냐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경우가 7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자, 그 7가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고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자, 상속 등기가 아니죠.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 같은 경우는 보통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계약 쌍방계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등기신청행위는 관념에 통지돼서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혼자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등기했다고 해서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동신청을 대리했으니까 공동대리한 겁니다. 혼자서 양쪽을 다 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혼자 해도 단독신청은 아니다. 단독신청을 대리했을 때 단독신청인 거고 공동신청할 걸 대리했을 때는 그냥 공동신청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고, 네 번째는 이제 구분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입니다. 자,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때 소유자들이 일부 소유자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죠. 소유자들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아직 입주 안 한 사람들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 자, 다섯 번째는 그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안 되는데,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했을 때, 근데 건물이 멸실됐는데 그 건물 주인이 멸실 신고를 안 하는 때, 자, 그럴 때는 바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자, 건물 멸실, 이 경우에 그 대지 소유자, 땅이죠, 땅. 대지 소유자가 멸실 신청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신탁 등기를 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했는데, 그 신탁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수탁자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신탁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신탁에 있어서의 대위 신청. 자, 신탁자가 등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할 때, 그러면 위탁자가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이제 토지 수용. 자, 토지를 수용했을 때, 자,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한 기업자 또는 그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그러한 관공서가 토지 수용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토지 수용 시에.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이 7가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제3자에 의한 거니까. 제3자에 의한 대위 신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 등기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상속 등기하고 다른 거예요. 상속 등기하고 방금 말한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왜 다르냐면, 이 상속 등기는 법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률 규정.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 그럼 법률 규정이잖아요. 다만 이 상속 등기에서는 이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 요건이라고 합니다. 처분 요건.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건 효력 요건이면서 처분 요건이에요.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대표적인 그 예를 하나 드리면 또 이해 가시는데, 자, 갑이 을과 매매를 해도 되고 저당권 설정 다 상관이 없어요. 전세권도 상관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다고 치고, 그리고 을이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쪽 아들로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바꿔보자고, 이쪽.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을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자, 병이라고 쳐도 되고, 그냥 아들 자라고 치면,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니까 아버지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상속인이니까 을을 대신해서 이 갑으로부터 이 아들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잖아.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 같은 경우는 혼자 단독 등기야. 그러나 상속인의 등기는 공동 등기입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 같은 경우는 뭐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 사망해갖고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따로 검인계약서라든가 뭐 토지거래 허가서라든가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지만 등기 필증 뭐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필증도 내야 되고 매매라면 이런 식으로 매매라면 그 검인을 받든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필증도 내야 돼요. 그게 다르다는 것만 알면 이건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이거는 법정 대리인, 법에서 정해준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인 중에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아주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 누구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자기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혼자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걸 해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걸 해주면 변호사법이나 또는 법무사법 위반에서 처벌받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뭐 등기를 대리해주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자, 이런 대리권, 뭐 임의 대리 같은 경우, 자 대리권의 존속 기간은 법정 대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청할 때까지. 왜냐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등기 완료할 때까지 대리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신청만 해주면 돼. 근데 판례에 무권 대리. 자,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신청해갖고, 자, 무권 대리가 신청해서 등기가 된 거야. 자, 이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냐, 없냐. 무효, 유효 따질 때 등기는 대부분 실체관계, 사실관계와 부합하면 다 유효야. 그 일일이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체관계하고 유효하면 거의 유효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자에 의한 대리신청. 채권자에 의한 대리신청. 채권자에 의한 대리신청은 자,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권리가 있는 거야.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지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채무자가 누군가 어떤 또 다른 채무자 이 둘의 관계죠. 이 둘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권리자일 수가 있어요. 둘의 관계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 권리자일 때, 자, 이 채무자가 권리자일 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자일 때 그때 채무자가 이 권리를 등기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 이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자의 대리 신청이에요. 그 경우에 등기관은 자, 그럼 법원에 등기관이 있으면 이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위 신청을 하면 등기 완료, 등기 필증이 있을 거예요. 그 등기 필증을 채무자에게, 주인에게 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알려줄 뿐이에요. 알려줄 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권리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권리에 대한 질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저당권을 함부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질권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등기 필증을 갖고. 자, 그런 경우에 채권자 대리 신청을 하는 거고,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건물을 구분했어요. 구분 건물이에요. 이제 땅이 이렇게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각각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부만 입주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해서 뭐 한다? 표제부 만들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부, 을구를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트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에 대한 걸 등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입주한 사람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을 대위해서 소유권 문제를 보존등기 신청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경우 건물 신축으로 원래는 구분 건물이 아니야. 자, 원래는 구분이 아닌데 뭐 부속 건물이 신축이 됐다든가, 애초에 이게 부속 건물인데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돼서 구분 건물이 돼버린 거야. 자, 이번에 구분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면 건물 신축으로,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되냐면 신축 건물. 자, 신축 건물은 뭐 해야 된다? 그럼 보존 등기 해야죠. 자, 신축 건물은 보존 등기 해야 되고, 구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럼 이전 건물 어떻게 되냐? 이전 건물, 그 옛날 이전 건물은 이전에 있던 거, 예전에 있던 건물은 이거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구분 건물로 바뀌었다고 표시를 변경해주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전 건물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데, 구 건물 소유자가 안 하면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구분 건물을 만들어준 새로운 소유자가 신축 보존 등기 하면서 그 구 건물에, 예전에 있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도 대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분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 건물 멸실의 대지 소유자. 자, 건물이 멸실을 했어. 이런 경우는,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토지를 임대차에 갖고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지상권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건물이 멸실되면, 자, 건물이 멸실됐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불에 타버리든 뭐 어떻게 지진이 나서 없어지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내로? 자, 1개월 내로. 자, 1개월 내로 멸실 신청을 해야 돼요. 건물이 멸실됐다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 1개월 내로 멸실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안 했어. 안 하면 그때 가서 토지 소유자가,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건물 같은 거 멸실 신청은 그렇게 되고, 이제 신탁에 의한 대위 신청은, 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자, 갑이, 자, 신탁, 갑이 자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그리고 을 또는 신탁 회사라고 치면, 뭐 신탁법상의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지만 우선 주되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먼저 하고, 그거에 부기해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한 상태에서, 신탁 등기를 했는데, 그 신탁자에서는 나중에 이 신탁 원부에 의해서 나중에 일정 기간 됐을 때 이 신탁 재산 소유권 이전한 걸 환부, 돌려주는 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안에. 자, 돌려주는 계약이 있으면 그 환부 계약, 자, 돌려주는 신탁 재산을 회복하거나, 신탁 재산 또는 신탁 회사가, 이 신탁자가 신탁받은 사람, 이 사람이 위탁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재산을,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 신탁 원부에 의해서. 자,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복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자, 그럴 때는 수탁자, 이 신탁회사죠. 수탁자, 이거 위탁자, 수탁자예요. 이 수탁자가 그냥 단독으로 원래 주인에게 이익을 주니까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됐으면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그때 이 위탁자가, 맡긴 사람이 그때 수탁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탁자가, 요 수탁자, 요 위탁자고, 이쪽은 위탁자입니다. 맡긴 사람, 맡기는 거 허락한 자. 이 수탁자가 방금 말한 대로 단독 신청할 거를 단독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그때 이 위탁자가 단독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수용 시에 이제 대위 신청인데, 토지 소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즉 기업가가, 토지 수용하는 측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인 표시가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를 경우에, 그때는 안 되니까 그 등기부하고 일치시켜야 돼. 신청서에, 예를 들어서 상속 등기를 안 했다든가,
그 토지를 수용할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수용할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갑이 사망을 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그 아들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청선 갑이 쓸 수도 있고 을이 쓸 수도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하고 맞지가 않는 경우.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토지 수용하는 기업가 또는 기업자 또는 그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이 등기 의무자를 대신해서 그 토지 명의인이 받겠다는 걸 대의 신청을 하고 그래서 등기부를 일치시킵니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의 신청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마무리로서 이제 오늘 등기의 신청이 끝나는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는 법률 행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그 임의대리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등기 신청 시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돼요. 등기 완료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설사 등기 그 신청할 때까지 대리권 줬다가 나중에 회수를 해도 무권 대리를 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된 이상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 판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대리 신청에서 중요한 거는 채권자가 대리 신청을 했어. 그때 등기관이 어떻게 하냐? 등기 필증을 그 권리자, 채권자 아닌 그 채무자, 그 어떤 권리의 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등기 필증을 주고 원래 권리의 주인에게는 등기 완료 사실만 통지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구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외 신청을 그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외 신청할 수 있고 구분 건물 아니었던 게 어떤 신축으로 인해서 구분 건물이 되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 플러스 구분 건물 아니었던 주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건물 멸실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멸실 됐을 때 이 건물, 구건물 소유자죠. 1개월 내에 그 멸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 안 할 경우에 위탁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고 토지 수용에 의한 대위 신청은 토지 수용하는 등기 권리자, 즉 기업자가 단독으로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대위 신청으로서 대위 신청에 대한 걸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